삶이 훨씬 더 가볍고 명확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매일 아침 목적의식으로 깨어나고 당신의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공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명하는 강력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7가지 규칙을 따르기만 해도 당신의 시각과 삶의 방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이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성과 존중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행복의 열쇠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원칙에 있을지도 모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규칙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깊은 성찰을 위해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봅시다. 교육에 대해 생각할 때 공자의 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교육을 단순한 정보 습득의 수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개선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배움을 통해 삶의 모든 면에서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각 책, 대화, 경험이 우리를 형성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자기 사랑의 행위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배움이 지속적인 실천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배울 때 기뻐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제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더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식은 강력한 도구이며 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또한 공자에 따르면 교육은 도덕성과 윤리가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배움에 투자할 때 사실상 우리 인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이 우리의 결정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단순한 행위는 우리를 더 공감력 있고 삶의 복잡성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은 순환적이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동시에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자는 가르치는 것, 우리가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며 그것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눌 때 우리는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해를 더욱 확고히 합니다. 공자의 교육에 대한 시각은 교실을 넘어섭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학생이 되어 관찰하고 질문하며 일상에서 제공하는 교훈에 대해 반성할 것을 초대합니다. 이는 제가 일상에서 항상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교육은 끝없는 길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가 기르는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는 초대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은 공자의 철학에서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그는 윤리적 행동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자에 따르면 도덕성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많이 공감되는 가르침 중 하나는 윤리가 우리가 누구인지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미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는 단순한 규범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가진 상호작용, 우리가 직면하는 결과를 안내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공자의 도덕성은 또한 우리의 관계에서의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덕 있는 인격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각자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집단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의식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공자는 윤리가 고립된 실천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인관계에 의해 강화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존중, 연민, 그리고 진실성 등 우리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상호작용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제가 제 삶에서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제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에 따르면 윤리와 도덕성은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각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기로 다짐할 때 우리는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덕 있는 인격을 기르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인간관계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자가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시각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그는 상호 존중과 공감이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주변 사람들의 가치를 잊고 자신의 걱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존재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의 아름다움을 제게 일깨워줍니다. 공자는 또한 관계가 역할과 책임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 우리 모두는 친구, 자녀, 파트너, 동료 등 다양한 삶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관계에서의 책임은 우리의 인격과 윤리를 반영합니다. 또한 공자는 관계의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존중과 이해를 기름으로써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제가 삶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공감과 열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공간을 열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자가 관계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작은 친절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간단한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르는 것입니다. 공자의 관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각 대화, 나눈 웃음, 서로의 지지의 순간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갈 때 우리는 사실상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공자의 가장 유명한 원칙 중 하나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교훈은 종종 갈등과 오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이 원칙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주 생각합니다. 작은 친절의 행동에서부터 복잡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호성의 원칙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일원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존중과 배려로 행동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순환에 기여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며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촉진합니다. 이 원칙의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인 행동의 상호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 경우 이는 단순히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판과 미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 행동과 결정을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며 각 선택이 현재의 순간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상호성의 원칙은 신뢰 구축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는 개인적이든 직업적이든 모든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도전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신뢰의 개념은 제가 항상 제 삶에서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조화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저는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젊었을 때와는 얼마나 다른지 항상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규범과 전통을 따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는 공자도 강조한 바입니다. 그에게 조화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고 규범을 존중할 때
집단의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믿은 공자의 이 관점은 중요합니다. 공자는 사회적 조화가 집단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설정된 규범을 존중할 때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할아버지가 소중히 여겼던 특정 의식을 따르기로 합의했던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조화의 순간이었고 제 생각에 그것은 조화의 중요한 반영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조화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모두에게 유익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우리가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존중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반면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수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더 이상 공동선에 기여하지 않는 규범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정상화로 여겨졌던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이 사회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자는 우리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라고 초대합니다. 사회적 조화는 매일의 노력이며 집단의 노력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여정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 상황에 처할 때 저는 공자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항상 존중과 협력이 우선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합니다. 따라서 조화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의 열매는 깊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자율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겪었던 도전들을 돌아볼 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공자는 자율성을 지혜와 미덕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욕망과 열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완전한 성취의 상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반성을 통해 자기 훈련이 부족했던 순간들이 어떻게 후회스러운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루기로 결정했던 경험입니다. 당시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쉽게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기 훈련의 결연은 스트레스와 기대 이하의 성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 자기 훈련은 자기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와 약속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공자는 진정한 힘은 순간의 유혹에 저항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훈련의 또 다른 측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제력입니다. 한 번은 논쟁 중에 자극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욕구가 컸지만 대신 깊이 숨을 쉬고 차분함을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훈련이 타인에 대한 존중의 형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건강한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훈련은 자기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경향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행동을 훈련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공자는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반성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분석 과정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영역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소셜미디어에 쉽게 산만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온라인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실천은 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제 인격도 강화합니다. 자기 훈련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역설적으로 자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충동이 만들어내는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힘은 모든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훈련에서 오는 지혜는 공자가 남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이며 저는 매일 이를 제 삶에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공자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관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가족이 사회의 기초라고 명확히 강조했으며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조화와 지혜를 유지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항상 소중히 여겨온 가족의 전통과 저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가치관이 매일 가르쳐지고 실천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연장자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 교훈은 제 존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과거 세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연속성과 소속감을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공자는 부모와 조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기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세대를 통해 지속되는 지혜의 순환을 만듭니다. 존중 외에도 공자는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서로에게 지원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억나는 것은 가족의 위기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도전 과제를 극복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가 가족에게 부여하는 중요성을 반영하며 가족을 잘 돌볼 때 우리는 사회 전체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내 갈등 해결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때때로 불화가 발생하지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소통과 상호 이해가 가족의 조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들리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족은 지속적인 학습의 공간입니다. 각 상호작용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공자는 교육이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을 대처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책임감, 공감, 무조건적인 사랑의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가족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더 단단하고 공정한 사회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공자의 사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제의 미덕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현대 사회가 종종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즉시 떠올립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모든 것. 그러나 공자는 진정한 지혜는 균형을 찾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절제라는 이 개념은 제가 특히 과도한 욕구가 나타날 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공자는 절제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지침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일과 공부에 몰두했던 한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탈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생산성에 대한 무분별한 추구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진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제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이 됩니다. 또한 절제의 미덕은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용됩니다. 공자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반성하라고 촉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도하게 두드러지며 항상 주목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유효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절제는 다른 사람의 성취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수행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는 끊임없는 비교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제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얼마나 자주 반성했는가? 공자가 강조했던 자기 반성의 실천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바쁜 일상은 종종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평가할 기회를 차단합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잠시 앉아 조용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한 일,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분석하라고 초대합니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되돌아볼 때 저는 반성이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친구의 비판에 즉흥적으로 반응했던 에피소드를 기억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말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되돌아보니 제 반응이 친구를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있었던 거리감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자는 우리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에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반성의 실천은 또한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류애의 문제입니다. 공자는 우리가 반성함으로써 더욱 나은 사람이 되고 결국 더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잠시 멈추고 분석하는 순간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성은 스스로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 선택에 대해 더 많이 반성할수록 제 가치관, 동기 그리고 약점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분석은 자기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실수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반성을 통해 저는 이러한 결점을 수정하고 더 나은 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실천은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이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하는 습관으로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공자는 반성이 학습과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제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제 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다짐할 때 저는 사실 더 의식적이고 미덕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의 문화적 영향은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원칙은 윤리와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일상생활을 형성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공자의 지혜는 경계를 초월하여 여러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그의 철학은 유교의 기초가 되어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교육하며 통치하는 방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도 그의 많은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세대에 대한 존중, 교육의 중요성,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생각은 공자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이러한 가치가 가족 전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마치 공자가 사람들 간의 행동 방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유교의 윤리는 아시아 사회가 통치와 리더십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리더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은 여전히 현대 정치에서 메아리 치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공동체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리더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과 직접 연결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반면 공자의 문화적 영향은 단순히 동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화로 인해 그의 가르침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논의되고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대학에서 공자에 관한 책이 읽히고 있으며 그의 윤리 및 도덕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현대의 리더십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도 통합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태어난 철학이 여전히 오늘날의 토론에서 관련성을 찾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자의 문화적 영향은 그의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힘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가르침은 사회와 사고방식,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이디어와 현대 생활의 상호 연결성은 지혜가 시대를 초월하며 미래 세대가 더 윤리적이고 조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 공자의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과 정보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교의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련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리, 도덕성,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주장한 상호 존중의 개념은 업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협업과 소통이 필수적인 기업 환경에서 모든 구성원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받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일상에 적용할 때 동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거나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공자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실천함으로써 어떤 기업의 문화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자가 강조한 교육과 자기 개선에 대한 추구는 불확실한 시대에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배우고 적응하려는 욕구는 필수적인 자질이 됩니다. 공자는 교육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지속적인 여정임을 상기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할 때 저는 이 고대의 권고를 따르고 있으며 다가오는 도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성, 즉 유교 철학의 기초는 현재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과 리더들이 그들의 관행과 가치에 대해 자주 의문을 받는 시점에서 공자의 원칙은 투명성과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리더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헌신할 때 그들은 팀의 도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의 현대성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주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분열과 비통합의 시대에 존중, 공감, 성찰의 가치는 다리를 놓고 공통의 기반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며 이 지혜는 과거만큼이나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공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7가지 규칙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깊은 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매일 아침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규칙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오늘 바로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찰, 감사, 끊임없는 학습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요? 잊지 마세요. 삶은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공자의 길을 따르면서 여러분은 더 지혜로운 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 규칙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결국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선택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